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0일 밤 10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법학 교수 출신인데 법치를 무시하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막말, 그것도 파쇼적 막말, 전체주의적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인종주의적 악감정도 끼어 있습니다. 최악의 막말입니다. 더구나 국민을 향해서 이적이라든지 친일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이적 행위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르던 사람을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적을 편든다는 겁니다. 또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분류법에 의하면은 일본 정부와 맞서는 문재인 정권을 편들지 않고 비판하면은 이적이 됩니다. 적을 편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류법에는 일본이 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는 문재인 정권을 편들지 않으면은 일본이란 적을 편드는 사람이다. 아니, 일본은 우방국인데 우방국을 편드는 것을 이적이라고 규정한다면은 이 조국 수석은 일본을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본을 우방국으로 보게 되어 있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공무원이 일본을 적으로 본다?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복수를 보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의 분류법에 따르면 친일파가 됩니다. 권력의 완장을 찬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면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인구의 한 20%를 도륙한 킬링필드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됩니다. 친일이나 이적이란 말에는 피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조국의 분류법에 의할 경우에 이적이나 친일파로 몰리게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 또는 수천만의 국민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핏발선 눈에는 이들이 숙청 대상일 것입니다. 이적 친일파라고 분류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폐로 몰아가지고 제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한편 남민전, 즉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좌익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 조직원이 쓴 섬뜩한 제목의 노래를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의 마음에는 남조선 혁명을 동경하는 심리가 깃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이 우방국인 일본을 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국가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 대한민국의 적을 친구를 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 이런 조국을, 특히 친일파로 몰리는 국민들은 자위적으로 이 조국을 반역자로 부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적을 친구를 적으로 보는 게 반역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이 진짜 친일파를 찾으려면 청와대에서 찾아야 맞습니다. 딸을 조선 침략 인맥이 세운 일본의 극우대학에 보낸 사람, 딸입니다. 보수적인 일본인들도 내 아들은 그 대학에는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국사관 대학, 그 대학에 딸을 보낸 사람이 친일파이지,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관을 지녔고 한미일 동맹의 일원인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이 친일파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일파란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부역자가 되어가지고 국민을 괴롭힌 사람은 친일파인데, 그런데 그런 친일파는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정권이 말하는 토착 왜구라든지 친일파는 도대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반공을 하는 나라, 북핵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런 일본과 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죄입니까? 그러면 오늘의 친일파는 애국자입니다. 45년 이전의 친일파와 지금의 친일파는 다르죠. 45년 이전의 친일파는 부역자고 지금의 친일파는 애국자고 오히려 우방국민으로서의 당당한 태도죠. 그런데 요사이 이런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람, 이런 일본과 싸우는 문재인 정권을 편들지 않는 사람을 친일파로 본다면은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 당신의 적은 어디냐?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보느냐? 남쪽 대통령으로 보느냐? 김정은의 부하로 보느냐? 이렇게 물을 국민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징용공 배상에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반대 의견을 낸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이 친일파입니까? 그 사람의 당당한 반대 논리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친일파입니까? 양식 있는 법관입니까? 아마 조국 씨의 안목으로는 분간이 안 될 겁니다. 돈키호테가 있었어요.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된, 왜냐? 소총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퇴장할 때인 16세기 스페인을 무대로 한 세르반테스의 작품입니다. 돈키호테는 아직도 옛날 수구 반동적 생각에 젖어가지고 지금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괴물을 찾아 났습니다. 괴물과 싸워서 정의로운 기사가 되겠다. 풍차를 보고 괴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저게 괴물이라면서 돌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낙상을 해요. 낙상을 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바로 이 사람 조국 씨가 돈키호테 같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일제 군국주의를 향해서 지금 돌격하고 있습니다. 아베를 일제 군국주의 때의 무슨 도조 히데아키나 되는 것처럼 지금 돌격을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조국 씨의 발언에서는 초조감이 느껴집니다. 이미 아베에게 이길 수는 없다. 그럼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베에게 진 것이 아니고 한국의 친일파들, 한국의 이적 세력에 졌다.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아베와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과 싸웁니다. 만만한 국민과 지금 싸웁니다. 버거운 아베와는 싸우지 않고 만만한 국민을 상대로 매일 싸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도쿄에 가서 안 합니까? 도쿄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토론하자고 일본의 지식인, 일본의 법관, 일본의 관리들을 상대로 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국민을 이적분자로 봅니까? 생각이 다르면 숙청 대상입니까? 좀 법학을 전공했다면 최소한 법적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리걸 마인드. 법적 생각. 청구권 협정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을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두 문서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 외교 문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1954년부터 발효된. 두 번째는 그 11년 뒤에 이루어진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인 것입니다. 지금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한일 관계를 파탄내겠다. 그래 함으로써 한미동맹이라는 걸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지도록 만들겠다. 한일 관계를 파탄내어 가지고 한미동맹까지 해체하겠다는 남북한 좌익 연합세력의 음모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이제는 체험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조국 씨는 아베와 싸워서 이기세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라고. 감사합니다.